자,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인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범위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을 모아놓은 것을 수의 범위라고 해요. 자, 수의 범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키가 130cm 이상인 친구들은 몇 명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뒤에서 이상이야, 초과 미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가볍게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크거나 같은 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128 탈락, 142, 135, 125 탈락, 150, 130 같으니까 맞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옆에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수직선의 단위는 편의상 선생님이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일 작은 순서대로 해보면 125, 128, 130, 135, 142, 150까지 있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 키가 130c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130 포함하면서 그보다 큰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더 큰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이 부분을 전부 다 수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몇 명인가요에 대한 답은 총 4명이 됩니다. 조건에 맞는 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세모 이상인 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세모와 같거나 큰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하라는 거는 세모 이하인 수라는 거는 세모와 같거나 작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수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 이상인 수라고 하면 6과 같거나 큰 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수직선에 6 포함하면서 같거나 큰 수, 이렇게 더 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8 이하인 수라고 하면 8과 같거나 작은 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8을 포함하면서 그것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해서 나타낸 거를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6 이상, 10 이하, 이 수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하면요. 6 이상, 10 이하, 6과 10 사이에 있으면서 6과 10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을 수의 범위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초과라는 거는 세모 초과인 수, 세모보다 큰 수. 자, 세모 미만인 수라는 거는 세모보다 작은 수. 앞에서 얘기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9 초과인 수, 9보다 큰 수라는 거는 9를 포함하지는 않으면서 9보다 큰 수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 미만인 수라는 거는 11보다 작기 때문에 11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 11보다 작은 부분을 표시한 거를 범위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7초가 11 미만인 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7, 11 초과하면서 미만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거를 수의 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2페이지에 3-3번 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꼬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모두 버스에 타려면 16인승 버스가 적어도 8대는 있어야 된대요. 그랬을 때 5학년 아이들이 몇 명 초과 몇 명 이하인지 구해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여기 적어도 8대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있는 7대에는 친구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 8번째 버스예요. 마지막 8번째 버스에는 친구가 한 명 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친구들이 가득 차게 16명이 다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6인승 버스가 7대에는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렇다고 했을 때 11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112명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게 1명일 수도 있고 16명일 수도 있는 거죠. 16명이라고 하면 16명이 가득 차다고 했을 때는 128명이 되겠네요. 요거를 수직선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길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7대가 탔을 때는 112명, 8대 가득 차게 했을 때는 128명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몇 명 초과 몇 명 이하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몇 명 초과라고 하는 거는 111을 초과, 128을 포함하면서 이하, 이 사이에 있는 만큼을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을 써줄 때는 112명 초과, 128명 이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리막이. 앞에서 수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리막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리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알기 쉽게 구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간단한 수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근데 여러 개를 샀을 때 과자는 4,950원이고 음료수는 3,02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그대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너무 복잡하겠죠.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을 때 과자는 대략 5,000원, 음료는 대략 3,000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 과자랑 음료를 다 합해서 내가 8,000원 정도를 썼구나. 근데 이거를 표현할 때는요. 약 8,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 말고 시간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여행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생각할 때, 아, 버스로 가면은 1시간 25분이 걸리고, 자전거로 가면은 33분이 걸리는구나. 그럼 이걸 대략 1시간 30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30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해서, 아, 내가 여행 갈 때 약 2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은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리막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그 어리막이에 해당하는 올림, 덜림, 반올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올림. 올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하려는 자리에 바로 아래에 있는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친구들이 이렇게 12명이 있어요. 근데 이 12명이 볼펜을 하나씩 사려고 합니다. 그럼 한 명이 볼펜 하나씩을 가진다고 했을 때, 사려고 봤더니 한 박스에 10개씩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 않는 친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12개를 딱 맞게 살 수가 없으니 10개인 한 박스를 사고 한 박스 더 사서 20개를 사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수를 앞에서 올린다고 했었죠.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 452라는 수가 있어요. 452를 올려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러면 451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거를 올린다. 그럼 2를 그냥 1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이라고 생각했을 때 460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452라는 수를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100의 자리 아래에 있는 거를 올린다고 했는데 얘를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500이 되는 겁니다. 6.127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를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수는 그냥 첫 번째 자리인 0.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127이라는 수가 있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수는 그냥 둘째 자리 0.0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 사과가 아주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과들을 박스채로 내가 팔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박스에 10개, 두 번째 10개, 세 번째 10개. 10개를 가득 채워야지만 사과를 판매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하고 났더니 사과가 2개가 남았어요. 그럼 이 2개는 박스를 묶을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10개씩 묶음으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 버림이 사용됩니다. 자, 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버림이라는 거는 구하려는 아래자리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452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452를 버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냥 버리면 450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452가 있는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거는 버린다. 그래서 버리면 4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6.127이라는 소수가 있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고 나머지 있는 수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러면 6.1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127이 있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버렸을 때 6.12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올림이라는 거는 구하려는 자리에 바로 아래에 있는 숫자가 0, 1, 2, 3, 4까지는 버리고 5, 6, 7, 8, 9라고 하면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 영화를 본 관객의 수가 5,348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00의 자리까지를 나타냈을 때 뒤에 있는 48에서 4는 작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 5,300명이 영화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1년 동안 내 키가 5.139만큼 컸어요. 그럼 5.139만큼 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자연수까지 나타낸다라고 하면 소수에서 1이기 때문에 버립니다. 버려주면 약 5cm 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52에서 반올림했을 때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대요. 그러면 10의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2는 작기 때문에 버립니다. 45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52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건데 바로 아래에 있는 5가 크네요. 그럼 올려준다 라고 하니까 50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127이라는 수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뒤에 있는 수에서 2가 작으니까 버립니다. 그럼 6.1이 되는 거고요. 6.127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은 7이 크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6.1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31페이지에 2-2번과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자리수를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똑같대요.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있는 그대로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6천 무슨 8인데 여기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천의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0을 봤을 때 작기 때문에 얘네를 버리는 거네요. 그럼 버렸을 때는 6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6천 무슨 8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을 때 100의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수가 어떻게 되어야지만 똑같은 6천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얘를 버려야겠죠? 그럼 버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네모 칸에 들어갈 수는 어떤 수여야 하냐? 버릴 수 있는 0, 1, 2, 3, 4가 되겠죠. 자,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를 알아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0, 1, 2, 3,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교재에 39페이지 20번 문제와 유사한 심화 문제입니다. 네 자리수 6천 네모 세모를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올림으로 천의 자리까지 하나 나타낼 거고 반올림에서 백의 자리까지를 하나 나타낼 건데 그 수가 똑같대요. 네모와 세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보라고 했는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네요. 네모와 세모는 같지 않습니다. 뭔가 정답을 구하면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6천 네모 세모를 올림할 겁니다. 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수를 올리고 싶은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000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6천이 되는 건데 우리 단서 하나가 있었죠. 네모와 세모는 같지 않다 그랬었죠. 그래서 같은 0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가 하나는 0이 아닌 수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네모와 세모는 올려서 결국은 7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천을 만들었고 두 번째,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수가 똑같은 7천을 만든대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이라고 했으니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7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올라가야겠죠.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네모를 봤을 때 6,900이어야지만 7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네모가 될 수 있는 거는 9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모는 6,900에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9 바로 아래에 있는 세모가 5, 6, 7, 8, 9여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을 쓸 때 5, 6, 7, 8, 9 쓰고 싶은데 9는 네모인 9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라서 정답은 9와 5, 6, 7,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션입니다. 자, 미션 숙제.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4자리수를 만들 거예요. 6518이라는 수가 있네요. 만들 수 있는 자리수 4자리수 중에서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천이 되는 수가 모두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미션 풀어오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